고요한 명상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세속의 소음을 넘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한 무속인을 찾아왔습니다. 정치 평론가나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 아닌 신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국가의 운명.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통과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 다가올 선거, 즉 내년의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겨냥한 정교한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특정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법안의 조문 너머 권력을 향한 거대한 욕망의 흐름이 보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때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만은 없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약속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 야당 대표가 빚을 갚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이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표, 즉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세력에게 진 정치적, 도의적 부채를 의미합니다.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인물들이 풀려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그리고 그의 최측근이었던 인물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 그녀의 신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빚이 있으며 그 또한 3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청산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녀의 대답은 어둡습니다. 좋아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 즉 국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은 연일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집중되고 정작 중요한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음은 더 큰 문제들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긴 것처럼 나라의 운명을 안일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국민마저 둘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빚은 결국 누가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미래 세대입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합니다. 기업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GM대우가 군산을 떠난 후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을 떠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표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덮고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을 주며 환심을 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탕의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그가 한국이라는 좁은 무대보다 더 넓은 해외에서 그의 역량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삼성이라는 거대한 배가 한국이라는 항구를 떠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매우 중대한 경고입니다. 기업이 모두 떠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국민이 살려야 한다고. 어떤 정치인은 기업이 떠나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는 아니란 말을 했지만 한번 떠난 배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건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지는 법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법체계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훗날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한탄합니다. 특정 정치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빚만 남았다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막대한 빚을 남기고 떠났고 그 빚은 후임자와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빚더미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1300조에 육박합니다. 이 빚의 무게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정치인들은 뒤로 온갖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국민 앞에서는 서민을 위하는 척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기업들의 탈한국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업들은 그 시간 동안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미 삼성홈플러스가 매장을 정리하고 CJ 계열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처럼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노조 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와 협력할 때 노조 활동이 없는 인력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화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국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결국 수정될 것이라고 그녀는 예측합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바로잡힐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야당 내부에서 균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살무사와 코브라의 싸움처럼 그들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시작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자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결국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 동문서답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권을 위임했지만 그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냉철한 비판이 나라를 살립니다. 저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그를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가차없이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함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해주고 외국인들의 빚까지 갚아줘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선거와 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강합니다.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에 몰두할 때 국민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시원하다고만 느낄 것이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댓글을 다는 것을 넘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모두 떠난 텅 빈 나라에서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뒤집는 것에도 능한 자들이니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좋은 길을 두고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여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결국 몇 안 되는 위대한 기업들과 국민들의 저력뿐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왜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억압하려 합니까? 저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는 이 간단한 이치를 법을 공부했다는 똑똑한 정치인들은 왜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나라를 지탱하는 평범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